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충무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400명의 승객이 단 5분 만에 전원 무사히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중상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인도 델리 메트로의 안전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질서, 그건 부자 나라나 가능한 환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 남자, 서울 지하철 화재 현장을 목격한 순간 그의 25년 신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요? 왜 생사의 갈림길에서 남을 먼저 구했을까요? 지금부터 인도 델리를 영원히 바꿔놓은 충무로역의 기적 같은 5분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브 쿠마르입니다. 올해로 52, 델리 메트로 안전관리부에서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마치 전쟁터 같죠. 부국장님, 또 사고입니다. 아침 7시 30분, 책상에 앉기도 전에 들려온 보고였습니다. 라지브 차우크역에서 승객 한 명이 플랫폼 틈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런 사고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일상이 되어버린 혼돈 속의 사고들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복잡한 역사 내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인파가 가득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소리 지르고 앞다투어 전동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죠. 눈앞의 광경은 마치 거대한 인력 소용돌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저녁 집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16살 딸 프리아가 울먹이며 제게 말했죠. 아빠, 오늘도 여성 전용 칸에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무서웠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델리 메트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정작 자기 딸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자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프리아, 내일부터 아빠가 데려다 줄게. 아빠도 바쁘잖아요. 매일 그럴 순 없잖아요. 프리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만 가슴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서울은 우리보다 승객이 더 많은데도 사고가 거의 없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닐싸, 또 그 얘기인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한국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지만 부국장님, 들어봐. 한국은 1인당 GDP가 우리의 15배야. 그들의 질서. 그건 부자 나라나 가능한 거야. 우린 하루 1300만 명이 이용하는데 절반은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수석 엔지니어 샤르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스크린도어나 안전 시스템은 스크린도어? 우리도 주요 역에는 다 설치했잖아.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금속 탐지기도 있지. 여성 전용 칸도 운영하고 있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과 자존심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더 많은 보안 요원이야.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뿐이니까. 회의실을 나올 때 젊은 직원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눈에 밟혔지만 저는 제 신념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뉴스를 보며 커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라지브 차우크역에서 또 안전사고 발생, 칸푸르역에서는 여성 승객 성추행 사건이 발생,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뉴스뿐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한국 정부에서 우리 메트로 관계자들을 초청한대. 안전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이래. 부국장님도 가시려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해외 출장은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3시 청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쿠마르, 자네 다음 달 한국 출장 가는 거 알고 있나? 청장님, 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서울시와 MOU도 체결됐고 자네가 안전 분야 대표로 가는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게 쿠마르, 사고가 작년보다 30%나 늘었네. 이대로는 안 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는 사고와 민원, 그리고 프리아처럼 두려워하는 시민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청장실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25년을 델리 메트로와 함께해왔지만 이제 다른 나라 시스템을 배우러 가야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죠. 지하철로 귀가하는 길,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 많은 할머니가 비틀거리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한국이든 어디든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죠. 프리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신다면서요? 응, 일 때문에. 한국 지하철은 정말 안전하다던데요. 친구가 유튜브에서 봤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리야, 그건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문화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때 프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적었습니다. 25년, 내가 델리 메트로에서 일한 시간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딸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발을 디딘 한국의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해 충격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조차 사람들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를 노려보거나 화내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델리 공항이었다면 벌써 몇 번은 신랑이나 구성이 오갔을 겁니다. 푸마르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공항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의 김진수 과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공무원이었는데 인상도 밝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제 짐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긴 여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시죠.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저녁 시간에 지하철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김 과장이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마침 퇴근 시간대이니 강남역을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그날 오후 6시 우리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에 서 있었고 왼쪽은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지시한 건가요? 아무도요. 그냥 모두가 지키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라는 강남역이 수천 명의 인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란 바닥선을 기준으로 두 줄로 정확하게 서 있었고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지 않았습니다. 전동차가 2분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다들 여유가 있어요. 2분. 델리에선 꿈같은 배차 간격이죠. 그때 마침 도착한 전동차의 문이 열렸고 타려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질서 있게 차에 올랐죠. 아무도 밀지 않네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김 과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차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서로 조심하며 부딪히지 않으려 했고 공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 비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이렇게 정돈되지 않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델리 메트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비교되는 게 마냥 편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시민의식과 시스템이 함께 개선되어 왔죠. 다음 날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회의실에는 대형 스크린과 발표 자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발표를 시작했죠. 스크린도어 100%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까지 깔끔한 자료였지만 처음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우리도 주요 역에 설치했는데 CCTV도 8,000대 넘게 있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안 검색을 안 하나요? 델리에선 모든 역에서 엑스레이 검사와 금속 탐지기 검사를 하는데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델리가 확실히 앞선 부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발표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사전 예방과 시민의식에 중점을 두죠. 시민의식이라 그게 뭐 대단한가.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역의 지하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열차 위치,
승강장 혼잡도, 에스컬레이터 작동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델리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사실이었고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1만 명이 넘는 보안 요원이 있습니다. 각 역마다 CISF가 배치돼 있고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델리 메트로의 보안 시스템은 정말 철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김 과장은 저를 다시 지하철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전 시간이었죠. 신도림역에서 환승 중 젊은 여성이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여 물건들을 주워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은 고개 숙여 연신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돕고 외국인을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마치 한국 지하철에서는 늘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김 과장과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친절합니까? 글쎄요, 특별히 친절하다기보단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델리에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15분, 충무로역, 서울 출장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불이야, 불. 그 순간 하얀 연기가 승강장 위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메트로에 몸담은 제게 지하 공간에서의 화재는 가장 두려운 악몽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몰려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넘어지고 짓밟히는 참사가 벌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지옥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충무로역 승강장에는 400명이 넘는 승객이 있었고 출구는 고작 2개뿐이었죠.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끔찍한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델리였다면 아마 비명과 고성이 뒤엉키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쳐대며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아는 혼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청년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를 외치며 할머니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쳐 들더니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 역시 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빠르게 움직이되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패닉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양옆으로 갈라서더니 그 사이로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이 먼저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아이와 여성을 먼저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몇몇 남성이 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빨간 통 소화기였습니다. 영무원도 없는데 승객들이 진화를 한다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소화기를 들고 불길 쪽으로 다가가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지하철에서 일하며 수많은 상황을 겪어왔지만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불을 끄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침착했어요.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하고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붙잡고 노약자에게 팔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자기 패딩을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옷을 벗는다고? 그는 곧 지퍼 부분을 잡고 있는 힘껏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찢은 패딩 조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모두가 그것으로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아, 연기를 막기 위한 거였군요.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한 여성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찢었고 다른 남성은 셔츠 밑단을 뜯어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는데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였습니다. 계단 쪽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에 탄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4명의 남성이 서로 눈빛만 주고받더니 아무 말 없이 휠체어에 다가갔습니다. 간단한 손짓으로 설명을 주고받은 후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숫자를 세는 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확한 호흡으로 휠체어를 계단 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더욱 가슴 뭉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이힐을 잃어버린 듯한 여성 한 명이 맨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달리며.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한 남성이 그녀를 보고는 말없이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여성이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끝내 신발을 건넸습니다. 결국 여성은 운동화를 신고 대피했고 그 남성은 양말만 신은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양말 바닥은 이미 젖고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5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 근처에 남아 문을 잡아주고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나오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고 누군가는 외투를 벗어 어깨에 둘렀습니다. 저는 김진수 과장을 찾아 급히 물었습니다. 영어로 물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달 훈련을 해요. 하지만 훈련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2003년 대구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혼자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걸. 곧 소방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중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 몇 명과 대피 중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사람이 전부였죠. 그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 팔을 토닥이는 손길은 분명 괜찮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을 다시 보았습니다. 패딩을 찢어준 청년은 추운 11월 날씨에 얇은 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신발을 벗어준 남성은 젖은 양말로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들었던 남성들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하나의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도감.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 그 표정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틀렸다는 거요. 최첨단 장비도, 무장 경비도, 엄격한 검색 절차도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충무로역에서 제가 본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델리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주저없이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라 시차도 채 적응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연륜 있는 직원들은 익숙한 회의겠거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충무로역 화재 당시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연기 자욱한 승강장에서 서로를 도우며 대피하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요? 샤르마 수석 엔지니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단 5분 만에 400명이 대피했고 중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부국장님, 우리도 스크린도어를 더 설치하자는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위케어.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간단하고 진부한 슬로건처럼 들렸지만 제 진심을 담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안 변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한국은 특수한 경우라고요. 회의실에서 쏟아지는 냉소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한 것은 델리 메트로 시민 영웅 제도였습니다. 매주 한 명씩 주변 승객을 도운 사례를 발굴해 전광판에 소개하고 소정의 무료 승차권을 지급했죠. 처음 선정된 영웅은 19살 대학생 아디티아였습니다. 임신부가 계단에서 쓰러졌을 때 가방을 들어주고 병원까지 부축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제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수줍게 웃는 그의 사진이 모든 역사에 걸렸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안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에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대피 훈련을 열었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참여율은 처음엔 저조했지만 참가자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제공하며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아침 라지브 차우크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라울 주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플랫폼에서 쓰러지셨는데요. 주변 승객 5명이 동시에 달려가서 도와줬대요. 한 명은 물을 사오고 다른 사람은 부채질을 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제 딸 프리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환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지하철 계단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지셨는데요. 진짜예요.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가서 도왔어요. 여자분들도 많았고요. 예전엔 다들 지나쳤잖아요. 프리아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통계 담당자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국장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슨 일이죠? 작년 대비 사고율이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압사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성 승객 관련 민원이 60%나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꼭 쥔 채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초청으로 델리 메트로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무로역에 도착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푸마르 부국장님, 김진수 과장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부장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플랫폼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부장님, 그날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델리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서로 돕는 시민들, 줄을 서서 승하차하는 사람들, We Care 캠페인 현장까지. 이게 진짜 델리인가요? 김 부장의 눈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제 델리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 발표장에는 아시아 각국의 교통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제가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델리 메트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부장과 한국 전통식당에서 식사하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푸마르 부장님,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저는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던 그 눈빛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2년 전 충무로역에서 찢어진 패딩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청년의 패딩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찢는 그 마음이 제 고집과 편견을 찢어줬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프리아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오늘 여성 전용 칸에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 승객들이 조용히 타일러서 내보냈대요. 이제 델리도 변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충무로역에서 제가 본 그날의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델리로 더 나아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델리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 어디서나 충무로역의 기적이 일상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실을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충무로역의 이름 모를 영웅들. 당신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만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프리아가 물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충무로역의 그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자는 마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그 정신이 델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델리 지하철의 사고율은 40% 감소했고 무엇보다 제 딸이 두려움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어요. 52년 인생 최고의 깨달음은 한국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시민의식이 만든 기적.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